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갈래복합 8강 27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윤춘삼 건우 할아버지 나오는 모래톱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작품은 조마의 섬이라는 섬을 배경으로 여기는 이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인물 관계하고 이 조마의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마의 섬은 여기 쓰기가 좀 그렇네요. 예, 여기도 좀 그렇고 쓸만한 데가 없나? 네, 요 다음 요 페이지, 예, 278페이지 상단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 작품의 가장 큰 줄거리는 뭐냐면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썼는데 이 조마의 섬이라는 곳에 있는 소유권, 이 조마의 섬의 소유권의 변경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기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여기는 이 조마의 섬은 그냥 선조로부터 섬을 물려받은 섬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섬 사람들이 여기 있는 주인이었다. 이게 이제 그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섬이라 정확히 누구의 땅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점점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라 선조가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내려온 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 우리 잘 아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즉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즉 일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제가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팔았겠다? 일본인들이 여기를 경영했겠지, 그지?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일본인들이었어. 그러다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면 원래의 땅의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방된 조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름의 어떤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서 여기는 이 섬은 결국 그 주인을 빼앗기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소유권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권력층의 부정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소설의 주제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물 관계입니다. 여기는 인물들은 크게 이제 그 조마의 섬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자, 요건 또 어디 갔을까요? 자, 요건 요 아래쪽에다 써볼까요? 제목 있는 쪽에다가. 자, 여기는 이 그 소설에서 이제 여기는 이 조마의 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조마의 섬을 가지려는 두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국 여기는 조마의 섬인 건 아니까 섬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섬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려는 등등등의 소유자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섬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윤춘삼 씨, 그 다음에 건우 할아버지. 여기서 이제 건우 할아버지의 이제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죠, 그죠? 갈바세 영감. 건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이 조마의 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 그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뭐 일제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혹은 여기는 이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유력자들은 여기는 이 섬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탐욕의 대상, 즉 재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가치관에 차이가 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 섬사람, 특히 이 건우 할아버지는
여기는 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저항한다는 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내용 정리. 이제 위아래로 지금 제가 썼는데, 요렇게 내용 정리하고, 여기는 이 소설 본문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K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나는, 자, 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1인칭이겠죠? 자, 그런데 주인공은 나가 아니야. 여기는 이 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1인칭인데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고,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해 쓰고 있다. 건우에게 건우가 자기 반 학생이에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우네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게 된다. 나는 윤춘삼 씨와, 자, 윤춘삼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우 할아버지인 갈바스 영감, 자, 건우 할아버지 이름이 갈바스 영감이죠, 그죠? 갈바스 영감. 으로부터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난을 겪어온 조마이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럼 여기서 비참한 삶의 내력을 두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서술자 나가, 여기는 서술자가 나겠지. 서술자가 섬 사람들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자, 여기서 기막히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여기 기막히다라는 말은, 여기에 기막히다라는 말은 어이없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이없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치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업기사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자, 처음부터 업기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여기는 이 조마이섬 섬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이유가 되겠지요. 자, 예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섬은, 자, 낙동강물이 만들어준이란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섬이 자기들이 돈을 주고 어떻게 구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인식이 결국 자연이 만들어준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부터 벼랑간 외놈의 동청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다. 자, 외놈의 동청명의로 둔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국 일제강점기 때 소유권을 빼앗겼어요. 소유권을 빼앗긴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족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기락하더만 윤춘삼 씨의 퉁말 같은 눈에도 증오의빗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자, 증오의빗. 뺏은 사람들이 일제다 보니까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는 거야. 자, 그다음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족이라는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우인 정민현의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한 한일 심의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는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을 떠올랐다.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줄까지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떤 역사적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이건 지금 나의 생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역사의식이 강한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자, 됐죠? 자,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야.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에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된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자, 이런 얘기들을 해줬다는 거야. 즉, 권력자에서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부조리한 모습,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쌓아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우째되는 기요. 자, 뚝을 만들고 물과 쌓아오며 살아왔대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은 대간절 우째되는 기요라는 이 말 안에 결국 분노와 울분이 드러납니다. 자, 그의 꺽꺽한 목소리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난 꾸중듣던 날 나리배 동화생입니다. 하던 때 그 무엇인가를 저주한 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원한과 분노가 매우 컸다. 바로 어제 있는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을 만들어 놓은 엉터리 뚝을 허물어 버린 이야기다. 자, 여기서 엉터리 뚝은 여기는 이 유력자가 섬을 차지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허물어 버린 얘기라는 것은 결국 유력자의 횡포에 저항한 거예요. 횡포에 저항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한 거야. 뒤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비는 연사를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뚝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지고 맸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 형님이 설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는 끌고 갔느냐고요. 윤순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쭉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창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하자면 조마의 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퍼차 한 대가 와 뒤은다고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두 명. 이건 이제 이 두 명은 저거야. 유력자의 하수인이에요.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다. 자,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했대. 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뚝을 무너뜨린 건 이 섬 사람들의 안전이야. 즉, 여기는 이 섬 사람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뭔지 모르되 아무리 탈러도 여보 당신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도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지혜인 친구와 대래 갈바스 영감의 갱이를 와락 빼앗더니 물속에 핑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러든가 말든가. 이해됐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방해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내까리자 순간 화가 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스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도의 욕심이 중하냐. 사투리 해야 되는데 이 개같은 놈아,
예. 어쨌든 이건 결국 여기는 이 하수인과 유력자에 대한 분노죠. 분노, 울분. 됐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덜렁 그자를 물속에 태질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보고 탕류에 휘말려가고 질에 달하는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서인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거야. 내가 그랬소. 자, 내가 그랬소. 아주 당당한 모습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지사적 면모라 그래. 여기서 지사는 지조 있는 선비야.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어. 갈발생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대. 그만큼 당당합니다. 매우 의지적이에요.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뚝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닫던 탕류도 빙 애둘러가며 문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섬사람들의 비극, 섬사람들의 비극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력함, 그냥 무기력보다는 무력함 좀 더 맞으니까. 됐죠? 무력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 됐나요? 폭풍우는 끝났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의 일간 신문들의 수의 구제 의연난의 다소의 금액과, 자, 이런 거잖아. 라디오와 신문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감쪽같이 말이 없었어. 게다가 일간 신문의 수의 구제 의연난의 다소의 금액과 옷까지 늘어갈 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섬사람들의 삶에는, 섬사람들의 삶에 세상이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걸 알겠어요. 이해됐죠?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육신 없는 갈바생함은 끝내 기억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글자에는 어떠한 글이 적혀있을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 섬은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다. 이거 결국 군사 독재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야. 넘어온 거고, 권력자에 의해서 권력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물관계 다 정리했으니까 그거 같이 정리하시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